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57일째입니다. 거의 두 달이 됐죠. 첫 환자 1월 20일 이후에 두 달이 된 상황입니다. 그 주말에 좀 날씨는 쌀쌀했지만 공기는 좀 맑고 또 하늘은 미세먼지 없이 맑았습니다. 중국에서 아직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락다운도 하고 이동 제한도 하고 공장들이 많이 휴업을 하면서 지금 아직은 종식을 뭐 선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산업체가 복귀하긴 한 모양인데 아직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됐다는 것을 하늘의 공기를 보고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공기가 맑아져서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말에 주중에는 워낙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긴장도 많이 하실 텐데 주말에는 좀 야외로 나가서 하이킹도 하시고 또 등산도 하시고 약간 쌀쌀은 하지만 삼만사온이 이제 하나의 사이클로 추운 기온에 이제 날씨는 맑은데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꽃샘 추위 지나면 꽃 소식이 철쭉이라든지 개나리가 만발할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서 우리 코로나19 유행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저하게 더 줄어서 좀 우리가 좀 편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상황에서 지금 팬데믹의 에피센터, 진원지라고 하는 건 잘못된 번역이고 유행 중심이 지금 중국 이 아시아권에서 유럽 대륙으로 옮아간 상황이고요. 지금 14만 명 이상의 확진자. 지금 유럽이 이제 중국을 추월할 것이 이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는 3,200명 중국에서 사망자인데 유럽이 또 새로이 중국 이상의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북미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에 각국이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어쨌든 유행을 겪게 돼 있다. 단단히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데 각국의 이제 대응 그 방법을 보면 상당히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제 발표한 거에는 8,162명의 확진자, 격리 해제는 834명, 사망자는 지금 한 명이 더 늘어서 76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검사 중은 16,000건이고 현재 지역별로는 이제 서울, 부산, 그다음에 또 경기, 또 충남, 세종시를 비롯한 충남, 대구, 경북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대구는 두 자릿수 40명대, 경북도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의 증가 추세가 확연하게 이제 플라토 비슷하게 일일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제 감소되다 보니까 100명대 이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플래토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구 경북에서의 이제 큰 고비를 많은 환자와 병상 부족과 또 생활치료센터를 통한 경증 환자 치료, 또 일부는 자택에서 이제 자가 격리를 해왔는데 지금 신천지의 그 환자가 전체 우리 확진자의 62%가 이제 확인이 되고 나니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금 100여 명 전후에 일일 100여 명 전후의 신규 확진자 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유행 양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의료 병상도 부족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나름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일선의 방역요원, 또 의료진,
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고생을 하면서 각자 노력을 했고, 또 개인 위생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쳐서 이 큰 유행세를 일단 완화를 시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 지금 방심할 상황은 아니다. 대구도 보면은 그 신천지에 이제 유증상자 검사가 끝나고 보니까 대구 시내에 뭐 콜센터나 병원이나 여러 부문에서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유행이 있는 거죠. 대구만 해도 뭐 41명이니까 대구시만 해서 41명이라는 것은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제 그 대구시장은 3.28 대구 운동이라고 하는 앞으로 좀 3월 말까지 엄격하게 이동 제한하고 자율적으로 이동 제한하고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해달라. 그래서 한 자릿수로 좀 낮추는 그런 적극적인 방역에 동참해달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는 이제 구로 콜센터 빌딩, 코리아 빌딩에서 그 1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그 여진이라 그럴까요? 뭐 부천의 교회 또 여타 여러 군데에서 연이어 수도권에서 이 구로 콜센터와 관련된 환자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이 구로 콜센터는 병원이나 요양기관이나 교회처럼 일정 시공간에 환자 발생이 있을 때 인적사항이라든지 그 동선 파악이 비교적 손쉬우면서도 이제 통제가 가능한 데 비해서 지금 콜센터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에 수도권에 전철이나 버스를 통해서 출퇴근에 많은 그 특정 다수가 밀접 접촉을 통해서 이미 다수가 노출된 상황에서 이 경우는 역학조사나 추적이 불가능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 중에서 뭐 환자라든지 잠복기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1, 2주 더 추가적으로 나올 텐데 어차피 경증 환자들은 진단되기 어렵습니다. 좀 그 고령자나 기저질환 또 심하게 온 환자들이 검사를 받으면서 발견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120여 명이 이제 는 상황이어서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천안 줌바 댄스는 더 이상 추가는 없지만 세종시의 해수부 세종청사 해수부 직원을 해서 30여 명이 나오면서 그쪽 추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그 유럽의 그 지금 팬데믹이 크게 유행하면서 코로나19 그쪽에서 입국한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뭐 스페인이나 내 외국인들이 뭐 출장이든 여러 목적으로 여행이든 갔다 온 분들이 입국하면서 확진자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표현을 국내에서 뭐 대구나 수도권, 세종시 이런 내우가 있고 애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 등 유행 국가에서 이제 들어오는 분을 통한 또 역유입. 우리가 이제 1월 20일 초기 단계에서는 내국에는 국내에는 없었고 중국이나 유행 국가 동남에서 오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이제 찾아내는데 또 추적하는데 이제 많은 힘을 쏟았는데 다시 역유입하는 그런 유럽에서 오는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지금 뭐 정부도 특별 검역 절차 강화하고 또 그 절차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유행 국가에서 오는 내외국인이 국내 입국에서 2주 이내에 뭐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를 철저히 해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분명히 여행력을 다시 물어서 확인해야 되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그 방역을 같이 겸해야 되는 내우와 애환을 같이 대응해야 되는 좀 또 다른 어려움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어쨌든 이것은 단기간에 안 끝날 것이고 장기간에
갈 것이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뭐 긴장도가 높고 의료진이나 국민도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거냐가 이제 고민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것에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면서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필수적인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경제 생활도 어느 정도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되 적당한 긴장감을 갖는, 그렇다고 과도하게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고 이건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개인 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됩니다. 이 방심은 사실 더 무서운 일이고 우리가 방심할 때마다 환자들이 다시 폭증하면서 우리가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이 상황을 또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하면서 필수적인 일을 하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주말에는 좀 릴렉스 하면서 또 사이클을 좀 기력을 보충하고 또 주중에 약간 긴장감을 갖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어떻게 보면 이 생활에 지금 적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1, 2주 내 단기간에 끝날 것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와 또 우리 습관을 그런 식으로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이 90%였는데 지금 88%로 줄죠. 서울 수도권과 충남 이런 데서 늘면서 상대적으로 대구 경북 비율이 줄고 있고, 여전히 80%는 집단 발생인데 신천지 관련이 61.3%다. 이것도 이제 서서히 줄고 있죠. 신천지 관련해서 추가적인 큰 환자 발생이 없다 보니까 이 비율 프로포션에서는 이제 그 신천지 이외의 집단 발생이 20%, 그다음에 산발적 발생도 한 20%,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사실 산발적 발생이 한 명이 발생했는데 확진자가 역학적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죠. 아니면 해외 유입해서 들어오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사실 더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역학적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 환자를 조사하다 보면 뭐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콜센터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드러날 수가 있어서 이 산발적 발생의 경우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인데, 사실 방역 당국으로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것을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 일일이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줄어가는 추세에서 지금 역학적 조사를 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타겟을 잘 선정해야 될 것이고, 이런 산발적 발생이라도 그것이 큰 집단 발생의 한 단서가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서가 돼서 집단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추가적인 발생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도별 발생 동향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지금 지역별로도 뭐 이 집단적 발생이 결국 병원, 요양시설, 그 종교, 교회라든지 또 콜센터, PC방, 노래방, 엊그제는 산후조리원의 요리사, 조리사,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조리사가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잔뜩 긴장을 했었는데, 다행히 산모와 신생아에서는 확진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상당히 은밀하면서도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다. 우리가 상상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콜센터나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세종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무실들이 개별
방 하나하나 각자 사무실이 아니라 큰 강당 같은 통으로 한 층에 뻥 뚫린 그 공간에 이 책상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일렬로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통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이제 콜센터 환경인데 다른 많은 사무실들이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무실을 가진 회사라든지 뭐 이런 사무실라든지 이런 그 회의장 이런 데 유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말도 하고 밀접 접촉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공간은 어디든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가진 뭐 회사라든지 그런 모임은 유의를 해야 되겠다. 지금 뭐 교도소에서도 저 산발적으로 재소자에서 그 환자가 나오는데 이런 데도 상당히 취약하죠. 뭐 인신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서로 밀접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 집단 발생이 생기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고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상복합 이런 데서는 뭐 비교적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공간이 있으니까 이제 크게 확산은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가족 간 전파가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할 때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일상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거리 두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인데 이거는 가족 간에도 거리두기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엄밀히 사회의 구성에는 가족이 있거든요. 가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이 가족도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거리두기가 해야 되는데 지금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인들이 걸려서 집에 와서 노부모나 임신부나 아이들한테 퍼뜨리는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의하게 걸려서 가족 안에 퍼뜨리는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람 간 거리두기 이렇게 해야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어가 굉장히 네이밍이 중요한데 그 네이밍에 모든 그것이 들어있고 사람들은 네이밍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가 상당히 어렵다. 이걸 좀 사람 간 거리두기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금 급격하게 이제 느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일촉즉발의 이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또 하나 이제 연령별 그 사망률도 지금 0.92%입니다. 이 지금 3월 초에 0.5%였거든요. 거의 2배가 됐죠. 제가 그 확진 당시의 사망률은 실제 사망률이 아니다. 지금 뭐 8,800명 정도의 8,162명이지 않습니까? 8,162명의 사망률은 이 8,162명이 마지막에 가서 뭐 회복됐고 돌아가시고 이걸 다 집계가 돼야 이 성적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직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병하고 사망까지는 2, 3주의 그 레그 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망률이 올라가고 또 특히나 남성이 여성보다 이제 2배로 높습니다. 1.3%, 여성은 0.7%.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질병관리부 역학자료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서 왜 남성이 여성보다 사망률이 높으냐. 이 분석이 시급하죠. 예, 뭐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만, 제 가설입니다만 남자들이 스모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폐질환이 많다. 왜냐면 이제 끼견과 만성 폐질환은 사망률의
높이는 위험 요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통계 분석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연령별 사망률도 60대 이상에서는 계속 증가합니다. 60대에 1.4%, 70대에 5.3%, 80세 이상이 이제 9.5%죠. 중국에서 15%라고 했는데, 뭐 거기까지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80대 이상에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 그다음에 기저질환 환자분들은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은 만들질 않아야겠죠. 물론 병원을 가신다거나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마스크 쓰고 가시되, 본인이 뭐 당뇨병이나 그 고혈압이나 이제 장기적으로 투약받는 경우라면 이번에 그 담당 주치의 선생님한테,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뭐 3개월이나 6개월이나 길게 약을 타놓으시고 댁에서 또 주변에 이제 산책이나 공원 하시면서 그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는다는 얘기고요. 이제 중국에 비해서 치사율은 낮지만 참고상으로 이제 우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 날짜별 연령군별 사망률 증가 추세인데, 지금 70대, 80대에 가서 이 증가율, 사망률 증가 추세가 날짜별로 3월 4일부터 지금 본 거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죠. 80대에서는.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가 그 확진자 증가 추세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지금 역점해야 될 것은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 이 고령자에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로, 집중 치료로 사망률을 낮추는, 사망자 수를 낮추고 사망률을 낮추는 그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질병관리본부 어제 발표로는 뭐 집중진료팀인가요? 뭐 이런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아마 이걸 맡길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그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뭐 한 가지 이제 뭐 질문 받기 전에,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면서 각국에서의 대응 그 방법이 참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가장 우리가 그 중국의 방법, 아주 강력한, 뭐 중국 체제 하에서 가능한 방법이지만 강력한 락다운, 그러니까 이동 제한, 뭐 그걸 봉쇄라고 할 거예요. 예, 강력한 봉쇄 전략을 펼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대표적으로 우한과 주요 도시의 이동 제한을 하면서 그 주민들이 뭐 회합이나 또 모임이나 또 공장 가동 멈추고, 또 지하철을 탈 때도 마스크 안 쓰면 공안이 그 규제하고, 강력한 이동 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한 거죠. 학교도 다 휴교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주 창궐했던 코로나19를 2월 초순에 정점 짓고 지금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지금 뭐 종식을 기대하는 수준이고, 또 외국에서 유입하는 케이스가 중국에서 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의 지금 발표되는 숫자, 공식 숫자가 과연 실제 그러할까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안위성을 제가 봤는데 990명에 그냥 고정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후베이성 다음으로 저장성, 광둥성, 허난성, 후남성 뭐 이렇게 1000명 이상을 보면서 안위성도 이제 올라갈 990에서 1000명 가나 했더니 계속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실화냐 하는 의문이 있고, 어쨌든 중국이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록다운 정책으로 일단은 성공적으로 그 유행 정점을 통제하고 지금 잡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봉쇄 전략을 따라하는 나라들이 지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도 초기에 방역을 실패하면서 북부 롬바르디 11개 지역을 봉쇄했다가 지금 이탈리아 전역을 이동 제한을 하고 모든 집회나 행사나 뭐 이런 걸 다 정지시켰죠. 카페테리아와 레스토랑만 여는데 거기에도 사람 간 간격을 1m 이상 띄어서 있게, 만약 그걸 지키지 않으면 3개월까지 징역을 처할 정도로 이탈리아가 이제 G7 국가고 유럽에서 네 번째로 이제 경제력이 있는 국가인데도 그렇게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실 중국과는 다른 정치 체제인데도 내각제인데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런 것이 법적으로 이미 준비되었야 가능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참 의아하긴 합니다. 뭐 연구과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스페인이 이탈리아으로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생겨서 스페인도 이제 전국에 이동 제한, 락다운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정지시켰습니다. 스페인도 일종의 이제 중국의 정책을 상당수 답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참 흥미롭습니다. 뭐 지금 물론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도 이제 지금 처음에는 뭐 메르켈 총리가 뭐 국민들한테 이거 피할 수 없다, 40 내지 70% 감염될 수 있고 우리는 뭐 이동 제한 굳이 안 한다, 겪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할 각오를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제 이해를 구했는데, 지금에 와서 좀 이동 제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 연합은 생겐 조약이라고 해서 그 유럽 연합 가입 국가 간에는 국경 이동에 제한이 없다, 주민들이. 근데 지금 그 생겐 조약이 무색하게 유럽의 각국들이 이동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도 초기에 호언장담과 달리 지금 이 요원의 불길처럼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사망자가 늘니까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자세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동 제한하고 학교 휴업도 뭐 전면은 아니지만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독일도 지금 좀 더 국경 이동 제한하고 좀 더 강화를 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흥미로운 나라가 이제 영국입니다. 3, 4일 전에 12일인가요? 3월 12일 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칩 메디컬 오피서, 그러니까 영국의 이런 의료 재난 대응에 대한 최고 의학 자문가하고 이제 전문가들하고 회의한 결과 발표를 했는데, 영국은 우리는 컨테인먼트, 그러니까 유입 방지 전략은 버렸다. 어차피 국내에 들어왔고 일일이 역학조사를 해서 국내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단지 이 딜레이드 전략을 쓰겠다. 지연 전략을 쓰겠다. 그러니까 지연 전략은 환자의 증가 추세를 누그러뜨려서 그 사이에 이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이 유행 정점을 때에 이제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시간을 버는 전략을 지금 우리는 하겠다. 결국은 뭐 제가도 설명했지만은 유행의 정점을 늦추고 해서 서지 캐퍼시티, 의료 시스템이 최대 허용치 밑으로 정점이 이렇게 낮춰가지고 큰 무리 없이 의료 시스템 붕괴 없이 이거를 이겨내겠다, 아니면 무사하게 지나가겠다, 이런 전략을 하겠다고 천명을 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은 열과 기침이 나면 집에서 일주일간 쉬어라. 병원 갈 그런 것도 아니고 가볍게 앓고 나니까
그냥 집에서 쉬어라. 그러니까 영국은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처럼 전 국민 의료보험 체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그 프라이머리 케어에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 의사들이 많고, 그 어떤 수술을 받으려 해도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때 수술을 못 받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율을 강조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 경증 환자들이 다 병원으로 오면 내셔널 헬스 서비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젊고 건강한 사람들 가볍게 앓고 지나가니까 굳이 병원 오지 마라. 집에서 쉬어라. 일주일을 쉬어라. 그렇게 천명을 했고, 대신 고령자나 기저질환 있는 환자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병원에 오시면 진료를 해주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국의 역사적으로 영국이 이제 공리주의, 뭐 벤담이라든지 스튜어트 밀의 이런 18세기의 사상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이거 크게 유행할 텐데, 최대 효용 가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 비용 대비 효용 있는 전략으로 가자. 그리고 학교도 뭐 휴교를 강제 휴교 안 한다. 강제 휴교 안 한다. 이거 어차피 맞을 거면 인구의 40 내지 70%가 걸리고 나면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생겨서 사그라들 텐데, 현재 백신도 없고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집에 있고 고령자, 기저질환 환자 위주로 사망자를 줄이는 그런 전략, 그리고 어느 정도 국민이 앓고 나면 면역이 생겨서 집단 면역으로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 같은 락다운이나 이런 거 안 한다. 이게 상당히 유럽 대륙 안에서도 섬나라인 영국과 이 대륙에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독일과 이제 프랑스는 지금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지 초기에 그런 전략과 좀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강력하게 이제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입국 제한하고, 지금 영국을 포함한 유럽 대륙에 입국 제한을 하고, 이동 제한을 이제 입국 제한, 국가 간 이동 제한은 하고 있고, 자체 내의 이동 제한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죠. 물론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국회에서 이제 긴급 코로나 대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 코로나의 진단을 무료로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여러 취약계층의 지원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슈는 진단 키트가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계속 한국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15,000건까지도 해서 지금 상당수 많은 세계적으로도 아마 기록이죠. 예, 검사 건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초기에 CDC에서 그 리얼타임 실시간 유전자 검사법을 키트를 각 주에 배포했는데, 그 키트에 문제가 생기면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 진단 키트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요 며칠 전에 로슈에서 처음으로 이 상업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PCR 방법이죠. 그 전까지는 CDC하고 뉴욕주에서 자체 개발한 국가에서 주립 CDC와 뉴욕주에서 만든 그 키트 정도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공급량이 전체 11,000건이었으니까 우리나라 하루 검사건에 해당되는 것만 그동안 공급이 됐던 것이죠. 지금은 뭐 로슈라든지 이런 신속 허가 제도에 의해서 허가가 돼서 이제 좀 풀릴 거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을 본받아라. 한국처럼 저렇게 잘 하고 있는 걸 왜 우린 못하나. 우리나라도 의외로 어떻게 보면은 진단 검사 이 강국인데 미국이 저렇게 허술할 줄은 우리도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도
마이크 그린이라는 그 공화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라는 이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식약처에서 서한을 받았는데 한국의 진단 검사법이 이제 부정확하다라는 서신을 받았다. 이게 지금 일파만파돼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필되고, 과연 그럼 우리나라에서 실시간 중화효소 연쇄 반응,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이 부정확한가? 논란이 지금 됐고,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해명을 해놨죠. 근데 지금 알아본 그 질병관리본부의 이제 자료하고 보면은 마이크 그린이라는 국회의원이 정확하게 그것이 실시간 중화효소 유전자 증폭 검사법인지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밝혀진 바로는 한국의 모 회사가 미국 식약처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IgG 항체 검사법, 그러니까 실시간 중화효소 연쇄 반응 증폭 검사법이 아닌 항체 검사법을 개발해서 미국 식약처에 신속 허가를 요청을 했는 모양입니다. 미국 식약처에서는 이것이 지금 확진법으로는 적합치가 않다. 그렇죠. 우리가 항체 검사라는 거는 우리가 급성기하고 회복기, 그러니까 처음에 열 나고 그때 체열하고 한 2주 뒤에 회복기에 2번 체열을 해서 그 IgG 항체 값이 4배 이상 증가하면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당장 열 나고 기침하고 의심 환자를 체열해서 한 번에 검사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식약처에서는 이거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진검사법으로 적합치 않다. 신속 에머전시 유스 오서라이제이션, 신속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단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이 부적합한 걸로 거부된 걸로 오인이 된 것 같습니다. 검사법이 다른 검사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허가된 바가 없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스토리인데, 이제 그것이 와전이 되면서 마치 우리나라 지금 검사법이 부정확한 것처럼 미국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참 이걸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것은 아닌데 상당히 우리는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견해는 국내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이 지금 몇 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개 회사가 허가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회사마다 제품 간의 이제 성능 비교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 성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허가가 신속 허가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을 했느냐 하는 그런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일단 사용하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단지 지금 환자 중에 음성 나오다가 양성으로 가거나 양성이 또 음성으로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사례에서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될,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환자 경과상에 호흡기에 이제 바이러스 농도가 낮아서 음성으로 나오고, 그게 이제 증식되면서 양성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검체 채취에서 부정확한 건지, 아니면 우리 확진검사법의 바이러스 검출 한계치가 낮은 바이러스들을 검출 못하는 그런 한계치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연구가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채팅창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은혜강교회라고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40명이 한꺼번에 확진이 됐어요. 이전에 이제 목사 부부랑 신도 6명 정도가 확진이 이전에 됐었는데, 이제
전수 그날 같이 예배받던 사람들 중에서 조사를 했더니 40명이 지금 확진을 받았다고 리스트를 떴거든요. 네. 교회랑 이런 집단 시설에 좀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진 않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뭐 2월 23일 우리가 심각 단계를 정부가 내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그 주장했던 바는 우리가 아까 이제 뭐 중국살의 봉쇄 전략 또 영국처럼 상당히 좀 자유롭게 큰 강력한 조치 없이 이걸 그냥 슬기롭게 이겨나가겠다 이런 전략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중간이죠. 일종의 중국으로부터 입국 제한도 안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구에서 신천지를 비롯해서 그 많은 유행이 있었지만 물론 신천지에 한해서는 엄격하게 신도 전수조사하고 유증상자 검사하고 신천지에 관해서는 뭐 강력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타 집회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명령으로 중지를 못 시켰어요. 저는 3월 첫째 주, 둘째 주를 좀 강력하게 정부가 심각 단계이니만큼 이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비상상태라고 이제 심각 단계를 이제 본 것이기 때문에 권고 수준이 아니라 뭐 종교단체든 어떤 집회든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모이는 밀접 접촉이 되는 다중 집회는 정부가 강력하게 행정권을 갖고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중국의 봉쇄령은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 된다. 그러니까 WHO의 중국 실사단이 갔다 와서 중국에서 한 그런 것들이 물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효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봉쇄 전략이나 중국에서의 반인권적인 거는 차용하지 않되 그것을 제외한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아주 특단의 대책 정부도 특단의 대책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2주간 강력하게 집회를 제한해야 된다. 정부가 그런 권한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추세를 너그러뜨리고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거다. 2주 동안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정부가 현재 기조는 개인위생, 사회적 격리지만 강력하게 통제는 안 하고 권고한다는 수준입니다. 계속 모이지 않으면 좋겠다. 자제하시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교회라든지 콜센터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여기저기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예상되는 문제였고 그래서 제가 그런 그 2주간 강력한 조치를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뭐 교회에서 뭐 따르는 교회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은 교회도 뭐 나름의 그런 종교적 신념이 있으니까 이걸 그 예배를 주말 예배 해야 된다.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국가적인 재난이고 이것이 뭐 종교나 이념이나 뭐 어떤 그 당파를 떠나서 우리가 다 동참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뭐 본래의 이 종교의 신념에도 저는 어긋난다고 봅니다. 종교가 뭐 남을 사랑하고 뭐 자비롭고 이런 또 그런 거라고 한다면 사실 다 동참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한 측면에서 이런 일들이 꾸준히 생기는 거는 예견이 돼 왔다라는 생각이고 따라서 뭐 또 다른 데서 지금 제가 이제 구로콜센터에 지금 1, 2주 앞으로 여기저기서 또 생길 수가 있고 구로콜센터와 또 다른 우리가 상상 못하는 다중 집회, 밀집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서 또 발생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는 예견이 되고 또 그것에 놀랄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쨌든 정부가 결정한 것이고 이런 환자 발생과 유행 규모의 증가는 정부가 이제 책임을
부담감을 갖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가로서는 이제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가장 뭐 여러 번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 드렸지만 수도권에서 대구 경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고,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지금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각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목표는 그겁니다. 이 코로나19가 발생할 건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서 의료 시스템이 건너내지 못하고 붕괴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중국 우한 상황, 또 이태리의 지금 밀라노나 이 북부의 상황, 우리도 대구가 뭐 일정 부분 그런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집회 제한이나 지금 뭐 계약 연기 얘기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지 않습니까? 이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면 의료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면 기존의 질환으로 치료받던 분들도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수술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일파만파가 거의 쓰나미처럼 오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이런 집회 제한을 하고 뭐 계약 연기도 하고 그러자는 것인데, 사실은 뭐 대구 경북의 한 고비를, 큰 고비를 일단 넘겨서 이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큰 고비가 수도권의 폭발적인 환자 발생과 그로 인한 의료 시스템 붕괴가 지금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될 지금 목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소규모 집단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이게 사람을 매개로 해서 소규모 집단 발생이 연쇄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발생하는 것들이 심상치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정부가 좀 강력하게 그 행정권을 발동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특별히 아주 강제하지 않으면서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도 보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다 보니까 일선에 있는 국민들이 많이 감염돼 있고, 고령자, 기저질환 돌아가시고, 일선에 있는 의료진 지금 거의 녹초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달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되면은 의료진도 감염되고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점까지 다 감안해서 우리가 정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뭐 그 A신에는 이제 뭐 그런 좋은 면들이 많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그 저변에는, 그 밑면에는, 현장에는 많은 지금 고통들이 따르고 있다. 이것을 국민과 국가와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해서 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감염돼서 또 일부 희생되고, 또 의료진들은 계속 지쳐가고, 한쪽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고통 분담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리더십을 갖고 조치를, 왜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이런 G7 국가들이 강력하게 이런 봉쇄 정책을 하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집단 발생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하나의 이제 시그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확산세일지 감소세일지 낙관적으로 바라봐도 되는지 묻는 질문이 있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게 거의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좀더 제 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생 범위가 점점 이제 예전에는 대구 경북의 신천지 쪽에 집중돼 있었던 좀 발생 범위가 넓어진 것 같은데, 좀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보실까요? 예, 이거 뭐 한두 달 내에 안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제를 아주 잘해서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뭐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가능성을 얘기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유럽이나
또 앞으로 미국 이런 데서 유입되는 케이스가 계속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유입도 계속 지금 현재 유입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공항만에서 발열 있는 환자들이 꽤 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전방위적인 지금 우리가 그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입까지도 같이 뭐 초기에는 해외 유입만 우리가 신경 쓰다가 지금 대구 경북하면서 국내만 신경 쓰다가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하는 것까지 전방위적으로 지금 전면적인 그걸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방역 요원이나 다 피로하기 때문에 이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다 희망사항은 압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바이러스는 우리 희망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으로 방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아주 냉철한 판단과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걸 실천함으로 해서 방역을 하는 것이지, 막연한 기대를 우리가 몇 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뒤통수를 맞았죠. 지금 주말에 또 환자가 줄면서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성남에 지금 한 교회에서 40여 명이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40여 명은 이제 시작인 거고, 여기서 그 예배에 참여한 분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그분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또 그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다른 또 집단에 가서 퍼뜨렸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느슨하면은 그 방심한 그 틈을 이 바이러스는 여지없이 파고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도 아니고 방심도 아닌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개인 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하신다 그러면 그 모임이 밀집 폐쇄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인데 내가 꼭 거기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한번 판단하시고 당장 필요 없다면 취소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사회적인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행복과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그 유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소낙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소낙비가 내릴 때는 외출을 삼가해야 되겠죠. 네. 자, 오늘 또 좀 월요일 아침에 참 즐거운 소식으로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또 긴장감을 가지시라는 말로 좀 여러분들이 실망하셨을 텐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일상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신종감염병 병원체와 우리 다 함께 공동 연대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서로 격려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상 말씀은 줄이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